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을 할 차례죠. 위험물 성상 및 시설 기준의 출제 영역, 출제 문항을 보니까 1류에서 6류 위험물까지 관련된 문제가 11문제, 12문제 정도가 문제가 나왔고요. 그동안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 우리 왜 그 소방 관련 법령 하면서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제조소 시설 기준이 여기서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조소 등의 소방시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이 3문제가 매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5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한 것처럼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요거 매우 중요하죠. 좀 생각해 보니까. 제조소의 안전거리, 이런 것들 쭉 있었잖아. 위험물 탱크의 철판의 두께,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내용이 우리 그 위험물 교재에도 있고, 더 정확하게 잘 나온 건 소방 관련 법령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꽤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험물 1류, 6류는 우리 좀 전에 끝냈던, 보게 되면 안전관리론과도 좀 약간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문제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위험물은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래서 우리 핵심 키워드예요. 모든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위험물입니다. 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모든 1류 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하는 상태는 고체입니다. 라고 했던 거고요. 모든 1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알아도, 꽤 맞출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주성 물질이다. 자, 공기 중에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이 없이 스스로 온도가 발화점이 되어서 불이 붙는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주성이니까 대부분 다 두 개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죠? 대부분. 하지만 어떤 거는 또 하나만 가진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같은 성질이다. 금주성 물질이다. 물과 접촉되면 절대 안 되는 물질입니다. 당연히 물과 접촉돼도 안 되지만 공기 중에 습기랑 접촉돼도 안 되는 것이고, 공기 중에 내버려 뒀더니 공기 중에 습기랑 반응을 해가지고 온도가 상승해서 스스로 불이 붙는다.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지금 액체나 고체라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상태다라고 했던 거죠. 위험물은 기체가 없다 그랬어요. 기체면 걔는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보는 것이고, 위험물은 액체냐 고체냐, 어디에서? 상온 상압에서 1기압 20도씨에서 기체, 액체, 고체 판단하는데, 그때 고체, 그때 액체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사료위험물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잖아. 얘는 인화성 액체 위험물, 주로 기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료위험물. 오류 위험물은 자기 연소성 물질이다. 뭐라 그랬죠? 가연물이면서 산소 공급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면 연소가 아니라 폭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류위험물은 폭발성 물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육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위험물입니다. 인류량의 차이는 뭐야? 액체냐 고체냐, 기능은 산소 공급원. 지금 내가 노랗게 쳐놓은 건 뭐 같아요? 분위기가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하는 위험물 1류, 5류, 6류 위험물. 그 중에도 차이점이 있다면 1류와 6류는 오로지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해서 주변에 가연물이 있을 때만 위험하지만, 5류 위험물은 뭐예요? 가연물이면서 산소 공급원. 나머지는 뭐예요? 가연물이죠. 크게 보면 가연물이다. 그러니까 5류는 가연물 플러스 산소 공급원, 2, 3, 4류는 그냥 가연물이죠. 이름은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불에 타는 가연물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1번 문제죠. 다음 중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위험물로만 묶인 것은? 역시 금방 했던 것처럼 1류, 5류, 6류 위험물. 4번이 답이네요.
자, 인류위험물의 취급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인류위험물. 네. 자, 여러분들 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 그 위험물 자격증 취득을 하실 때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을 우리 시험 볼 때는 그 시험이 그냥 화학 시험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화학 반응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소방시설관리사에서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은 화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걔는 안전이나 소방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 화학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한글로 전부 다 문제가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냥 위험물, 어떤 위험물이 몇 유위험물에 속하고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대신 좀 이런 걸 좀 알면 훨씬 쉽게 정리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는 뜻이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도 큰 걱정 없어요. 뭐 하나의 사전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정리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인류위험물은 크게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일단 이건 아셔야 돼. 이건. 그죠? 위험 등급 1등급이 몇 개죠? 4개죠. 그래서 아염수산염류, 염수산염류, 과염수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자, 인류위험물이 전부 다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하려면 지금 분자식 안에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줘야 돼? 산소를 꼭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산소가 없으면 인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한글로 썼을 때도 꼭 산자가 산소가 있으면 산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네. 산자가 없으면 인류위험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뭐 그게 가장 쉬운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위험 등급 1등급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등급 2등급 3가지가 있죠. 브롬산염류, 요드산염류, 질산염류 3가지가 인류위험물이고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중그롬산염류는 위험 등급 3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위험물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과염소산 염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어느 건가요? 틀린 것은 어느 건가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지? 과염소산 염류가 소속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얘가 인류인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야. 얘는 인류구나라는 걸 알아야 얘는 인류니까 산소 공급원의 기능만 하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하는구나. 더 좀 공부를 많이 하면 얘가 1등급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1등급보다 다른 지금 인류위험물보다 더 위험성이 강하다. 무슨 위험성? 산소 공급원의 위험성이 강하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불에 잘 타요 이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류만큼은 꼭 정리하셔라라는 겁니다. 종류만큼은. 염류니까 뭐 이름을 보면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나트륨, 과염소산 암모늄인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고 그냥 요 정도 해서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질산염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만 알면 된다고? 인류네요 라는 것만 알면 돼. 인류면 가염물이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액체라고 말하진 않겠죠? 인류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인류위험물 중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인류위험물의 공통성질,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류위험물은 화합물, 물질, 분자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NaClO3라는 물질이 있다. 근데 얘 이름이 지금 염소산 나트륨이에요. 그럼 얘는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 요거를 뭐라고 말해? 요거를 화합물, 물질, 분자라고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합니다. 우리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안전하다는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어요. 여기에 어떤 가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화합물 내에 어떤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고체 물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때 위험해요?
분해할 때 분해 시에는 산소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 여기에 있는 산소는 여기에 묶여있는 몸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옆에 가연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산소가 얘랑 반응할 수는 없어요. 얘가 어떻게 해줘야 돼? 분해를 해가지고 화학 반응식은 어려우니까 분해라는 건 개념 뭐야? 따로따로 쪼개진다는 거지. 분해가 되면 얘는 그때 뭐가 돼 이제? 그때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죠. 그때 반응한다라는 거야. 의미가. 그래서 화합물 상태에서는 묶여 있어요. 위험성이 없습니다. 분해 반응하면 그때 얘가 자유로운 몸이 되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분해 반응을 하면 기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위험하니까 분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분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라고? 열분해죠. 열분해. 에너지를 가하면 분해하니까 얘를 온도 상승이 되지 않도록. 앞에서 말하면 점화원의 기능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 점화원의 기능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멀리하면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주변에 가연물이 없도록 하거나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해만 되지 않으면 위험성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인류위험물의 취급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분해되지 않도록 취급 저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뭘 주의해 줘야 돼? 가열, 충격, 마찰,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해 줘야 됩니다.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개념만 쭉 정리하시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중요해. 첫 번째 뭐라고? 인류위험물에 해당되는 위험물의 종류. 어떻게 뭘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대답을 해줘야 돼. 얘든 또 다른 인류위험물이든 같은 위험성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취급해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자, 저장 및 취급 방법 뭐 보시면 되죠. 대부분 조회성을 가짐으로 습기 등에 주의하며 밀폐 용기에 저장한다. 조회성이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수용성이라는 거는 물에 녹는 걸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류위험물은 물에 잘 녹는다는 말이 아마 어디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수용성이고 조회성은 뭐라고? 공기 중에 습기에도 녹는 성질이죠. 공기 중에 습기에 녹으면 어떻게 돼가? 위험해진다라는 거지. 반응성으로 봤을 때 고체보다는 액체가 반응을 더 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버려 뒀는데 습기 때문에 녹았어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니까 공기 중에 접촉을 피해줘야 된다. 아니면 밀폐 용기에 저장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말하면 되고, 모든 위험물은 통풍이 잘 되고 차가운 곳에 밀폐 상태로 저장하는 건 모든 위험물 공통적인 거죠. 나머지 그죠? 네. 가열, 충격, 마찰 피하고 당연한 이야기, 누설에 주의하면 되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소화 방법 뭐예요? 얘는 물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분해를 막으려면 온도를 떨어뜨려 주면 되잖아. 그래서 대량의 물을 주수하는 냉각 소화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소화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소화 방법을 택해요? 가연물이 무언지를 보고 우리가 소화 방법을 택하는 거야. 원래는 소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인류위험물의 소화 방법이라고 말하면 가연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류위험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위험물은 분해를 막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는데 다행히도 물과 만나도 위험성은 없어요. 그래서 물 뿌려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물을 뿌려주는 이유가 만약 얘가 가연물이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 얘는 인화점 이하로 낮추려고 물 뿌려요 라고 말하지만 얘는 인화점은 없는 거죠. 분해 온도가 있습니다. 분해 온도가 다 있어. 근데 이걸 암기할 수 없어. 그냥 우리는 분해 온도가 낮은 물질이 어때요? 위험하죠? 어쨌든 분해 온도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분해 온도 이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겁니다. 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지. 그죠? 네. 대신 무기화산화물이라는 얘기를 뭐라 그랬었죠? 자, 산화물이 뭐야, 산화물? 물질 안에 산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산화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산화물은 뭐예요? 표준보다 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게 과산화물이죠. 그런데 걔가 뭐랑 반응하고 있어요? 금속이라고 했었죠. 얘를 다른 말로 하면 금속 과산화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속에 금자만 들어가도 물을 닿으면 안 돼요. 가스 닿으면 안 됩니다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건 아닌데 무기과산화물이 위험등급 1등급에 네 번째 있었던 거였죠. 무기과산화물.
소속이 어디라고요? 인류위험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금속 과산화물이네요. 절대 물을 쓰면 안 되니까. 자, 금속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거는 1쪽은 알칼리 금속, 2쪽은 알칼리 토금속.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더 위험해요? 1쪽 위험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고 꼭 찍어서 말해. 알칼리 토금속 과산화물도 여기 해당은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얘가 더 위험하니까 그렇게 말했나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어떻게 물과 만나면 급격히 발열하기 때문에 탄산수소 염류 분말소화약제,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해? 그냥 금소과제용 분말소화약제, 그리고 건조사 등으로 피복소화합니다. 보통은 냉각이고요. 물을 못 쓰는 건 뭘 해야 돼? 피복에 의한 질식 소화시키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끝난 것 같은데. 네, 끝났죠? 자, 이게 인류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막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예,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3통 받았습니다.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예. 이게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막 좋아 보이지? 근데 이거 막상 줘봐. 책 보는 거랑 똑같아. 단 여러분들이 여기다 띄워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왠지 좋아 보여. 왠지 좋아 보여. 근데, 예. 우리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막 법이 개정되고 이러니까 수시로 바뀌기를 하는데, 우리 고유학문은 대학 교수님들, 그런 교수님 보셨죠? 한 30년째 똑같은 거, 누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만 수업을 하잖아. 우리 학생 하나 가가지고 교수님 그거 좀 복사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러면 엄청 혼나죠. 30년 된 건데, 이거는 최근 건데 내가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마. 자꾸 미안하잖아.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 하니까. 지난주에 세 번 전화 받았고, 그 지난주 한 번인가 받았는데, 지금 마음속은 똑같아. 저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 잃어버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안 주니까. 그죠? 네. 자, 문제 봅니다. 자, 인류연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죠? 뭐 다 공부했잖아. 그죠? 네, 2번에 저장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개방된 용기를 사용하라는 거는 하나도 없죠. 하나 딱 있었네. 뭐죠? 뭐 개방 뚫린 용기라고 말하지 않고 구멍 뚫린 막에 사용해야 된다. 뭐였죠, 그게? 과산화수소. 그죠? 저쪽에는 육류연물에 있는 거. 걔 빼고는 무조건 전부 다 밀폐시켜야 돼요. 밀전시켜야 돼요. 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죠? 답은 2번. 3번.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딱 요거라고 딱 꼽아서 말하면 얘는 물을 쓰면 안 되지만, 보통 시험 문제는 그냥 물어봐. 인류위험물의 소화 방법. 그러면 특이한 거 빼고 일반적인 걸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냉각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네. 3번의 답은 3번. 4번. 이류위험물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자, 이류위험물은 종류는 제가 안 썼어요. 왜 안 썼나요? 단순하잖아. 뭐죠? 주성분이 뭐죠? 뒤에 있나 모르게 일단 하고. 자, 이류연물은 아빠는 것처럼 가연성 고체 유연물입니다 라고 했었죠. 상온에서 고체이고 강환원제다. 산소 공급원은 산화제, 가연물은 반대 개념이니까 환원제인데, 그냥 유연물 정도 되려고 하면 강한 환원제여야 되겠죠. 네. 비중 1보다 크다. 자, 모든 유연물은 액체 아니면 고체인데, 그냥 비중 그러면 뭐랑 비교한 거예요? 물과 비교한 거죠. 모든 유연물은 아까 인류도 안 했는 것 같은데 물보다 무겁습니다죠. 무겁습니다. 물보다 가벼운 유연물은 사르 유연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물보다 무거워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쉬운 가연성 물질입니다.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 설명하면 되고, 그 중에 철마, 금. 자, 이류연물은 유연등급 1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등급하고 3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금속이 들어가 있는 철마, 금은 유연등급 3등급이죠. 여러분들,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철분, 가장 많이, 철가루 보고 여러분들이
불 붙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러니까 위험성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철막음은 3등급인데 역시 물과 또는 산과 만나면 발열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장 취급 방법, 그죠? 예. 내가 가연물이니까 점화원이나 산소 공급원으로부터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화제와 접촉을 피해줘야 돼요, 그죠? 철막음은 뭐다 이제? 엑시드죠, 산 알칼리 할 때 산이잖아. 산이나 물과 접촉을 피해줘야 된다. 누설에 주의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소화 방법은 뭐예요? 물과 만나도 위험성은 없어요. 그래서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인데 아시는 것처럼 얘도 뭐가 있어? 금속이 있죠. 철마금,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유는 건조사 피복을 해야 돼. 얘는 왜 그러냐면 그 철마금은 평상시에는 물과 만나도 위험성이 없어요. 근데 소화 방법은 뭐야? 소화 방법은 온도가 지금 몇 천도라는 거지. 불이 붙었기 때문에 거기다 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 철마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상시에는 이 일반적 실온에서는 물과 만나도 위험성은 없다. 근데 화재 진압을 할 때 온도가 몇 천도이기 때문에 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소화 방법이니까 뭐 여기 좀 철분이 빠졌는데 철분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한테 직접 쓰라고 하진 않으니까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일위험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일위험물이었죠? 종류가 없으니까요. 위험 등급 2등급부터 있었죠. 자, 생각이 나세요? 주요 구성 원소는 뭐밖에 없어? 인하고 황밖에 없죠. 맞죠?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된 게 뭐야? 황화인, 삼황화인, 오황화인, 칠황화인. 그죠?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 그 다음에 하나는 뭐야? 정린. 하나는 뭐야? 유황. 그러니까 구성원소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따로따로 하나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된다. 구성원소는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인이 불에 타면 뭐가 나와? 가장 안정된 물질 P2O5가 나온다 그랬었죠. S가 연소하면 뭐가 나와? 가장 안정된 물질 SO2가 나온다 그랬었죠. 이 SO2가 뭐예요? 인체 유독한 유독가스라고 말했겠죠. 그럼 얘가 나오면 뭐예요? 얘는 뭐 똑같은 이야기겠죠. 개수는 안 맞추는데 O2랑 반응하면 두 가지가 다 나올 거 아니야. P2O5하고 그 다음에 SO2하고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 등급 2등급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물질이 따로따로 두 가지 따로따로 그 다음에 화합을 해가지고 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그냥 말하면 황화인. 뒤에서 붙어 있죠? 황화인. 인이 황처럼 됐다. 황화인, 정린, 유황. 요 세 가지가 위험 등급 2등급. 위험 등급 3등급은 아까 말했죠? 철마, 금에다가 또 하나 유명한 게 뭐였지? 걔는 인화성 고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얼마? 40도씨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위험 등급 3등급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위험물이 인화성 고체라고 해가지고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에 가면은 주의사항에다가 뭐라고 썼죠? 얘는 화기주의잖아.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이라고 공부를 했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됐던 거죠. 자, 이제 문제 봅니다. 4번 문제. 이류위험물의 일반 성질로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요? 다 뭐 봤던 거고요. 문제 1번에 모두 단체의 비금속 원소입니다. 자, 먼저 딱 틀린 거는 비금속이라는 말도 일단 틀렸고요. 여기 지금 금속도 있으니까요. 단체라는 건 뭐지? 단체? 뭐 큰 의미는 없어. 화학적인 이야기니까. 한 가지 원소로 된 걸 단체라고 하지. 단체. 그죠? O2, O3. 그죠? 동소체라고도 하고 단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 화학적인 이야기니까. 답은 1번이 틀렸고요. 일단 비금속이라는 말만 들어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이류염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이미 다 했고요. 3번에 산 또는 물과 접촉을 피하고 가염물과 혼재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어쨌든 다른 건 전부 다 맞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 말씀드렸죠. 그냥 이루라고 하면 뭘 말한다고? 유염도 2등급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모두라고 말했으면 지금 이 말이 맞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금? 물과 접촉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철막음만 피한다는 이야기지, 보통 여기는 뭐야, 대표적인 게 물과 접촉 가능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지. 다른 거 좀 맞으니까, 그죠? 네.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아까 말했던 것도 그거였잖아. 인류도 마찬가지였죠. 무기과산화물이라고 따로 말하면은 걔는 물과 접촉을 피해야 되지만, 그냥 물어보면은 주수 가능했던 것처럼 얘도 그냥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류는 철막음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말이겠죠. 7번에 답은 2번. 이것도 똑같은 거죠. 8번 삼류염물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삼류염물은 어떤 게 있나요? 상당히 위험해요, 얘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었습니다. 그죠? 대부분 무기물의 고체다. 대부분 무기물이죠. 근데 뭐가 있어요? 유기물도 있잖아. 뭐가 하나였죠? 황린. 황린은 뭐가? 유기물인데 삼류에 들어가 있었고, 대부분 고체죠. 액체도 있잖아. 유명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 그래서 대부분 무기물이고 대부분 고체지만 일부는 유기물도 있고 액체도 있다. 그래서 그냥 물질이라고 말했던 거죠. 자, 자연발화성 물질로서 공기와 접촉으로 자연발화 우려가 있다. 금수성 물질로서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발화한다. 이 키워드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자, 어떻게 저장 취급해줘야 돼요? 뭐 이렇게 취급해주면 되겠죠.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 공기와 접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수분과 접촉을 피하고,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유염물은 유염물이 보호액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자, 보호액이라는 것은 뭐 이미 공부하셨던 것 같아. 하도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디서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칼륨, 나트륨, 보호액이 뭐죠? 석유 속에다 저장을 합니다. 얘가 무서워하는 건 뭐야? 얘는 물과 만나면 엄청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는 석유, 꼭 석유라고 말할 게 아니라 대부분에 대한 기름 종류는 석유에 해당이 된다고 포괄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황린,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이거는 온도 상승이 무서운 애들이죠.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열이 큰 물 속에 넣는다라고 했었잖아. 맞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는 삼류위험물에 있는 물질들이다. 그래서 보호액에 대한 이야기는 또 삼류위험물 문제 낼 때 문제를 많이 냅니다라고 했었지. 황리는 발화점이 34도씨여서 위험하고,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증기압이 매우 커서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온도 상승을 방지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보호액, 위험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액체 속에 넣어줘야 되나요? 그 액체를 보호액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이야기로 소분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위험물의 경우는 공통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 특히 삼류위험물이 위험하니까 다른 건 없었던 소분해라는 말도 나와 있는 거죠. 조금씩 나누어 저장해 줘야 됩니다. 자, 소화 방법. 보통은 뭐 써야 돼요? 절대 주수를 하거나 가스계를 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건조사, 질석, 진주암 등으로 질식 소화하고, 그 다음에 금속화재도 뭐다고? 질식이라고 말해. 억제가 아니라 질식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8번. 다음 중 삼류위험물의 공통된 성질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옳은 것. 1번. 자, 물과 만나면 산소를 발생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틀렸죠? 물과 만나면 뭐가 나와?
대표적으로 수소가 나오거나 아니면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산화시킨다는 말도 아니고요. 산화시킨다는 것은 산소 공급원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둘 다 틀렸고 2번도 틀렸죠. 일반적으로 불연성이 아니라 가연성입니다. 3번에 착화 온도가 낮은 액체가 아니라 대부분 다 고체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4번이 맞네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합니다. 라는 말이 맞아요. 9번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나요? 그것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1번과 3번과 4번이 다 맞아요. 답은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중 1보다 큰 고체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죠. 답을 골라야 되잖아, 그죠? 굳이 얘가 왜 틀렸어요? 비중은 맞고 비중도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는 비중 말이 안 나왔나요? 여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죠. 아까 인류위험물, 이류위험물, 삼류, 오류, 육류위험물은 비중 1보다 크다 하죠.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크다는 거지 모든 위험물이 다 크다는 건 아니에요. 삼류도 일반적으로는 비중 1보다 큽니다. 그런데 1보다 작은 물질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1보다 작죠? 우리 주기율표상에 보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게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된 거죠. 얘가 비중 1보다 작아요. 그리고 얘도 1보다 작아요. 그죠?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봤을 때 일쪽에 있는 것 중에 얘는 어차피 수소는 금속 아니고 리튬, 나트륨, 칼륨이 물보다 가볍다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얘가 제일 가벼운 거지. 금속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건 뭐야? 리튬이죠. 한 비중이 한 0.5밖에 안 되잖아. 물의 한 반밖에 무게가 안 나가는 거고. 얘네 세 가지는 물에다 집어 던지면 물 위에 떠서 불이 붙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비중 1보다 크지만 핵심적인 위험물로만 보면 1보다 작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비중 1보다 큰 고체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아니라 액체도 일부 있다고 했었고, 그죠? 대부분이라고 해야지. 뭐 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틀렸다는 거고. 확실한 건 뭐야? 말한 거 다시 정리하면 대부분 1보다 큽니다라고 말해줘야 돼. 비중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위험등 1등급에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잖아. 위험 1등급에. 뭐가 있죠? 나트륨, 칼륨, 알킬알미늄, 알킬리듐, 황린. 이렇게 5가지가 1등급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1등급은 또 그만큼 하셔야 되겠죠. 가장 위험한 거니까. 그 중에 이 2가지는 비중이 1보다 작은데 어떤 리튬도 1보다 작다 이렇게. 얘는 보통 금속 그러면 물보다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얘네들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라고 하는 게요 3가지가 있어서 얘를 보통 뭐 경금속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말도 좀 책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경금속입니다. 10번 섬유유물의 소화 방법 3번입니다. 그죠? 자, 11번에 사료유물 문제는 식사하시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